16살이나 어린 남자친구를 처참히 숨지게 해버린 인간 말종, 업소녀였던 30대 여성 가영씨를 알고 계십니까? (2020년 11월) 전라북도 전주. 당시 38살의 여성 가영씨와 16살이나 어린 22살의 남성 현호씨가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언뜻 보기에도 부자연스러운 조합. 대체 이들은 어떻게 연인 사이가 되었을까? 가영씨의 사연으로 두 사람은 인연이 되는데, 어릴 적부터 가정의 불화로 친척집을 전전하던 가영씨는 성인이 되어서는 간호조무사가 되었고, 28살이 되던 2008년 한 남성과 결혼, 두 아이를 낳지만 6년이 지난 2014년 도박에 빠진 남편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지자 이혼을 하게 된다. 이후 그녀는 간호조무사와 컵밥을 팔며 살아가지만 빚만 늘어갔고, 그러자 아이들을 전 시부모님께 맡기고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다 2020년 8월경 업소에서 일하는 가영씨에게 한 남성이 찝적대고 강제로 몸을 만지려 했을 때, 이를 보고 있던 현호씨가 막아주며 그 남성에게 몇 대 맞아주었고, 이를 계기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2020년 11월경부터 교제를 하게 된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집을 드나들 만큼 가까워졌으나 사소한 일들로 인한 다툼이 잦아졌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한 두 사람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연애한 지 9개월 정도가 지난 2021년 5월 30일 여자친구였던 가영씨가 연락 없이 현호씨의 원룸을 찾게 된다. 그런데 방 안에는 현호씨와 전 여자친구가 함께 있었고, 이를 본 가영씨는 그전에도 현호씨가 다른 여성들과 술자리를 했던 이유로 몇 차례 화가 난 적이 있었기에 미쳤냐고 외친 뒤 그대로 뛰쳐나와 버렸다. 다음 날인 2021년 6월 1일 내심 미안했던 가영씨는 원룸을 다시 찾아 어제 미안했고 동거를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언제 여수로 여행을 한번 가자는 등의 말로 현호씨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는 다시 좋아지는 듯 했고, 이후 5일 정도가 지난 6월 5일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는데, 평소처럼 가영씨는 틈나는 대로 현호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현호씨 또한 술자리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메시지로 보냈었다. 그런데 다음 날인 6월 6일 새벽 4시경 현호씨로부터 연락이 오질 않았고, 오전 11시경까지 연락이 없자 가영씨는 현호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스러워하며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2021년 6월 6일 오전 11시경 현호씨의 집에 도착한 가영씨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자 침대 위에서 현호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고, 그제서야 안심을 한 가영씨는 잠시 옆에 앉아 현호씨가 깨기를 기다리게 된다. 그러다 침대 옆에 있는 현호씨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고, 전에는 자신의 이름이 가영 누나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혹시 애칭으로 바뀌었을까 궁금하여 전화를 걸게 된다. 그런데 휴대전화 화면에는 자신의 이름이 애칭이 아닌 숫자뿐인 전화번호로만 뜬 것. 이는 현호씨가 가영씨의 번호를 연락처에서 삭제한 것이었다. 이후 가영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질 않았는데, 이 역시 현호씨가 카카오톡에서도 가영씨를 차단한 것이었다. 이때 가영씨는 자신이 그동안 현호씨에게 놀아났다는 배신감을 느끼고 잠들어 있는 자신의 남자친구 현호씨를 없애버리기로 마음먹게 된다. 정신이 나간 가영씨는 그대로 부엌으로 향해 과도를 가져온 뒤 미끄러지지 않도록 과도의 손잡이를 수건으로 감싸 쥐고는 그대로 자고 있는 현호씨의 가슴에 꽂아 넣었고, 직후 현호씨가 침대에서 떨어지자 그녀는 현호씨의 목과 가슴에 무려 34차례나 과도를 휘둘러 버렸다. 그리고 가영씨는 자신의 악행으로 현호씨가 천천히 숨져가는 것을 1시간이 지나도록 옆에서 보고 있었고, 오후 1시경 가까이 사는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알리며
이쪽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다. 그렇게 가영 씨의 친구가 사건 현장을 찾게 되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얼마 후 경찰은 사건 현장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를 찾게 되고 처참한 현장을 보게 되는데 이때 놀랍게도 옆에 있던 가영 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백하고 그대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되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가영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언론도 연인간 범죄로 보도했지만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2021년 7월 현호 씨의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두 건의 글을 올리게 된다. 한 건은 가영 씨가 한 말들은 모두 거짓이라는 내용과 다른 한 건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것. 유가족의 주장은 이러했다. 현호 씨의 유가족 측은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은 한 달 반 정도였고 평소 현호 씨가 그녀를 만날 때마다 피곤하고 무섭다는 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현호 씨의 친구들 역시 16살이나 많은 이혼녀와 자신의 친구가 사귀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고 했으며 오히려 그녀가 평소 스토킹을 해왔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 현호 씨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도 가영 씨가 몰래 뒤에서 훔쳐보다 알아낸 것이었으며 이후 그 여자 혼자 집착하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오는 스토킹을 했다고 한다. 재판을 앞두고 현호 씨의 유가족 측은 재판부에 이러한 내용을 알리게 되는데 과연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2021년 8월 열린 1심 재판. 재판에서 가영 씨 측은 만취 상태였다는 점과 과거부터 가영 씨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이후 가영 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게 된다. 2021년 12월 열린 2심 재판. 재판부는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이라며 원심을 파기,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이후에도 가영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자신보다 16살이나 어린 남성을 처참히 숨지게 한 38살의 그녀는 2021년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으니 2040년경 60세 전후로 출소할 예정이다.